네,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하는 남자 2030 코인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200주를 하방 돌파한 이후로 계속 이 구간 전고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시장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지 않다. 사실상 가장 일반적인 분석은 이 시장에서 한 번도 뚫렸던 적이 없었던 200주 이평선을 하방으로 돌파했으니 뭐 그냥 여러 가지 시장 상황, 뭐 각종 데이터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오로지 이평선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200선이 하방으로 뚫렸으니 반등을 하더라도 재차 200주에 걸리고 하방할 확률이 높다.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평선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답답하죠. 2만 달러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정해주지 않고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최근 저항 추세에 상승 페이크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RSI가 매갈이 없이 약세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방, 이곳이 일단 4시간 봉상 지지 구간이었지만 여기를 오늘 하방 이탈했습니다. 지금 일단 지지로 볼 수 있는 구간을 이런 식으로 수평 매물대를 그어놨어요.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뭐 여기서 반등이 되고 내려가고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제가 지금 마진 포지션을 열었는데 뭐 이걸로 뭐 숏을 쳐서 뭐 수익을 가져가고 뭐 숏치 롱치고 숏치고 뭐 이거를 반복하려고 들어간다기보다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일단 포지션을 열었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지금처럼 시장이 크게 하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쯤 반등해 줄 수도 있는 이런 자리에서 그쵸? 좀처럼 방향성을 주지 않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약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올라와주고 6만 달러까지 가지고 여기서 고점을 넘어주고 이 구간이죠. 넘어서 6만 달러까지 쭉 달려주고 처음으로 이렇다 할 조정이 나온 자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고점을 높여주긴 하지만 이 고점을 높이는 비율 자체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 때 이것도 전형적인 하방 모멘텀이거든요.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형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본 패턴은 사실 요거 고점을 낮추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사실상 여기서 한번 하방하고 재차 올라왔을 때 아 여기는 숏자리다라고 좀 강하게 느낌이 왔었는데 전 실제로 마진을 이때 하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숏에 진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처럼 굉장히 중요한 구간 시장의 방향성을 정해줘야 하는데 정해주지 않고 있는 이런 구간 이때도 마찬가지로 6만 달러까지 신규 고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크게 내려왔을 때 한 번 정도
큰 데드캣 정도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예상을 했고, 이때부터 비트 매매를 두세 달 정도 수익 매매를 했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형으로 매수 전략을 잡고 아래로 떨어질수록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헤지를 하면서 여기서 비트코인 수익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찌됐든 뭐 지금 수익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당시에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한 번쯤 반등을 해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 구간에서 시간을 좀 굉장히 길게 끌고 그 이후에 방향성을 이렇게 내줬다. 이 당시에 제가 수익 매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심리가 가고 있었냐면 지금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이고 우리가 추세를 볼 때 이런 식으로 꼬리 정도는 제하고 이 몸통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데드캣을 노린 사람은 이 구간에서 한번 낚였죠. 그죠? 롱 페이크를 주고 다시 한번 이탈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방인데 하방에 가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매주 캔들을 만들어줬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숏 스키즈, 즉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낚아먹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주고 있었는데 이 구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이 구간에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하단에 가면은 항상 매수세가 생기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실제로 한번 여기서 일봉을 마감시켰어요. 하방 이탈을 하고 여기서 데드캣을 노리는 사람들이 한번 롱페이크를 주고 이제 반등을 하는구나. 하지만 아니야 하고 여기서 롱 낚아먹고 내리고 그 다음에 계속 추세로 가다가 마찬가지로 하방 이탈까지 한번 했어요. 이번엔 숏이야. 응 아니야 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졌다. 이런 짓까지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추세를 결정해 줘야 되는 곳에서 시간을 길게 끈 이후에 이 다음에 방향성을 가져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당시에도 29,000달러 정도가 주요 지지 매물대였는데 요 정도 그쵸? 우리는 항상 매물대를 보고 지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주고 매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인데 여기서 숏스키즈는 단순히 이 저항 추세만 뚫은 게 아니라 29,000달러의 매물대까지도 하방으로 이탈하고 여기서 봉 마감까지 시키고 그 이후에 올라줬다 얘기예요. 그렇죠? 롱 페이크, 숏 페이크 이런 짓까지 하고 사람들이 손을 털고 나갔을 때 세력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만들어 줍니다. 징글징글하죠. 네.
지금 구간에서도 그렇죠? 지금 일단 여기 요 구간 일단 4시간 봉상 여기가 지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일단 변동성이 한번 생겼기 때문에 여기도 일단은 지지 매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빈약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선들은 일봉상 예전에 고점 돌파하기 전에 가져줬던 움직임을 기반으로 일봉상 지지 매물대를 표시를 해준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식의 움직임을 가져줄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방금 이 구간에 말씀드린 이유는 세력들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쵸? 시간을 길게 끌고 페이크를 넣고 그쵸? 이 짓을 하고 올려준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쳐나가서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방향성을 올려준다 라는 것이고 그죠? 세력들이 항상 저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세력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5천에서 6천 달러 부근에서 계속 이렇게 통통 쳐주면서 이 구간에 달 때마다 반등을 해주면서 쭉 이어져 왔고, 이 당시 심리상으로 5천에서 6천 달러는 굉장히 여러 번 테스트를 해줬으니 이 구간이 바닥이 될 확률이 높다. 이 당시에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롱관점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가 안 뚫릴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막 뭐 세 차례나 바닥을 세 차례 이상 확인해 줬으니 뭐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 된다 라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사실상 좀 그런 주류 자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5천에서 6천 안 뚫린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여기서 하방으로 뺐죠. 사실상 거의 지금 정도만큼의 뭐 극단적 공포, 좌절, 거의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200주인데, 그쵸? 실제로 이 200주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RSI 다이버전스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비교적 막 절망하고 있던 이 시기에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이 RSI 기간이 약 1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120일, 130일. 근데 비교적 짧은 구간 이 아래에서 움직임을 가져주고 다시 한번 상승장. 이 당시만 해도 6천에서 3천까지 빠졌을 때 커뮤니티 같은 데 가서 글 같은 거 읽어보면 비트코인은 망했다. 이제 3천 달러를 뚫고 영원까지 갈 거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게 후회가 됩니다. 이런 글들이 넘쳐났을 때였고, 근데 실제로 이 구간에서 3, 4개월만 횡보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줬다.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사실상 이 정도 구간까지만 와도 절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희망을 가진 시점이 언제다? 여기서 장대 양봉 만들어주고, 그쵸? 200일선 위에서 마감해줬다. 이 장대 양봉 만든 이후부터 급속도로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긴가민가 하죠. 이거를 겪었던 사람들은 아직 여기 정도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이 강력한 저항 매물대 따위는 무시하고, 사실상 이게 5천에서 6천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 매물대거든요. 근데 여기를 간단하게 무시하고 13,000, 14,000달러까지 가줍니다.
사람들은 다시 환호하겠죠. 아, 역시 내가 낚인 거였어. 아이, 비트코인 거품 아니네. 내 선택이 맞았어.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지겨운 레이스를 해주죠. 한 번 반등해주고 여기서 페이크를 오지게 주는데, 제가 지금 세력이 한 직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또 페이크를 오지게 주는데, 여기서 이 지지 매물대 있죠? 이 선, 그렇죠? 여기를 하방으로 뺍니다. 그럼 여기서 믿었던 사람들 다시 뭐 이쯤에 다시 들어왔겠죠? 그러면은 아, 뭐야, 역시 사기 맞았네. 봐봐, 여기도 5천 6천 지지 매물대 있는데 뚫리잖아. 뚫렸네. 망했네. 그쵸? 또 3천 가겠네. 이거는 그냥 설거지였네. 그쵸? 다시 이 시장을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시진핑 주석의 비트코인 관련 옹호 발언으로 올려버립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여기까지 뚫어놓고 올립니다. 뭐 시진핑이 비트코인 관련 뭐 옹호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 만에 2,000달러 정도? 3,000달러? 퍼센티지로는 거의 44%. 비트코인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44%.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40% 오른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몸뚱이가 무거운 친구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률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사람들은 주목하겠죠. 아, 역시 하방 페이크였네. 역시 이 흐름이 맞았네. 근데 여기서 쭉쭉 흘러내리고 다시 한번 하방 깨고, 이번에는 상승 5파동,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착실하게 올라줍니다. 보통 우리가 엘리엇 파동, 상승 5파동 관점을 볼 때 이런 식으로 1, 2, 3, 4, 5를 올라주고, 그 다음에 A, B, C 하락을 보죠. 이 당시에 이 비율이 정말 철저하게 맞았습니다. 그쵸? 아, 이번에는 정말 상승 파동에 맞춰서 올라가 주는구나. 시장이 정상화됐구나. 그쵸?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여기서 코로나 덤핑. 이게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입니다. 자, 이 심리 상태를 겪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까지 쭉. 이 심리 상태를 겪을 때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팔고 떠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때 팔고 떠났어요. 이 두 번의 직거리를 겪자, 아, 지겹다. 이젠 정말 끝이다. 팔고 떠났고, 이 당시에도 분석글 보면 반등해봤자 요 정도가 고작 아니겠냐. 불장까지는 앞으로 2년, 3년이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봤을 때 여기. 세력은 우리보다 차트를 좀 크게 봐요. 크게 봤을 때 200주 지지, 여기 두 번째 더블 바텀 저점 높이고, 여기서부터 불장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간 게 6만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차트가 이래요. 예.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고, 그쵸? 뭘 상상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치고 올라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빠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구간에서도 결코 쉽게 예측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도 결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상방 하방 페이크를 엄청나게 줍니다. 네. 제가 지금 마진 들어간 이유도 사실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돈 벌려고 들어갔다기보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그쵸?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서 뭐 알트코인 가지고 단타를 칠 수도 없고, 그쵸?
비트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고, 어쨌든 지금 비트는 4시간 봉, 1시간 봉 정도를 보면서 움직임을 보는 것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네. 사실상 그냥 뭐 관망하는 사람들도 많죠. 네, 이런 중계 방송 같은 거 보면서. 비트코인 중계 방송이죠. 네. 네, 아무튼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장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과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시장이다 라는 거죠. 네. 실제로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는 거의 주봉 위주로만 보고 항상 주봉 관점에서의 분석만 합니다. 네.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줬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죠? 항상 200주를 지켜준다는 인상을 씹어놓고 200주를 뚫었고, 그죠? 항상 예측이 빗나가는 쪽으로 이 시장은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죠? 그나마 검증된 데이터는 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지지 매물대를 이탈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져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 여기서도 여기를 이탈하고 바닥을 다져주고 상승해주고, 이 6,000달러에 3,000달러까지 가졌던 이 구간에서도, 그죠? 주요 지지 저항 매물대를 이탈하고 여기서 손절 매도 물량 만들어주고 좌절 모드 만들어주고 다시 올려주고, 사실 크게 봤을 때 이 상승 사이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가 맞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200주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을 결국에 높여줬기 때문에,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입니다. 항상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사이클을 보시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항상 장기 분할 매수 포트폴리오고, 그렇죠? 사이클을 봐가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장기 분할 매수 포트폴리오, 그렇죠? 내가 정해놓은 코인을 차트도 상관없이, 가격 상관없이 매주 내가 정해놓은 금액만큼만 계속 매수해서, 그죠? 시장 평균가의 내 코인 가격을 수렴을 시키고 다시 한번 사이클이 왔을 때 털고 나오는, 분할 매도해서 털고 나오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투자 방법이고, 그렇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해서 사이클이 나올 때 분할로 청산하고 나오고, 요거를 반복하는 방식의 투자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장기 사이클, 장기 투자자가 시장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잘 못 봤어요. 전 애초에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때 또 애초에 2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전 기본적으로 2년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왔고, 이 당시에도 이 방법, DCA라고 할까요? 저 방식을 활용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장 이 심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저도 이거에 질렸습니다. 예. 사실상 코로나 때 한 번 더 털었을 때, 진짜 이 세력 얘네들은 천재구나. 이길 수가 없구나.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저 세력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력이, 이 사이클은 걔네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뭐 간섭할 바가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적절한 매매 전략을 세워서 이 시장을 수익으로 탈출하는 게 목표지. 그쵸? 저 누군지도 모르는 저 세력들을 굳이 욕할 필요도 없고, 그죠? 어쨌든 저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건 사실 세력이죠. 예. 저 사람들을 욕할 필요도 없고, 그죠? 어쨌든 내가 적절한 매매 전략을 갖고만 들어오면 난 이 시장을 살아서 나갈 수 있고 수익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방법은 달러 코스팅 에버리지죠. 예, 달러 코스트가 아니라. 예.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기 분할 매수 정도가 되겠죠. 네. 달러 코스팅 에버리지란 기간을 길게 잡고 분할 매수해서, 그렇죠? 시장 평단가에 자기 평단가를 최대한 수렴시키고 불장 사이클이 나올 때 분할로 털고 나오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세우시고 기간을 잡고, 그죠?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은 잡는 게 좋습니다.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여러분의 리스크 헤지의 유연성이 생겨요.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여러분이 리스크를 관리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실상 1년 이후가 될지 1년 반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 불확실성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간을 길게 잡고 매수할수록 여러분의 평단가는 점점 이 시장의 평균가에 수렴할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조금만 반등을 해줘도 이 기간을 잡고 매수한 사람들은 쉽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평단가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처음에 세력이 이 시장에서 한 짓거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발라먹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코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거고, 굳이 이거를 막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오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시드 많이 넣었는데 떨어졌으니까 괴롭죠.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떨어졌으니까 괴롭고,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정 줘버리고 코로나로 50% 빼버리고 괴롭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기간을 길게 잡고 매수를 하면 이런 움직임에 상관없이, 그죠? 차트가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고, 이 롤러코스터에 상관없이 어차피 나는 매주 한 번씩 살 거고, 나의 코인 평단가는 이 시장 평단가에 수렴하게 될 거니까. 어차피 내 목표는 다시 한번 불사이클이 왔을 때 팔고 나가는 것을 목표로 매매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세력이 주는 움직임에 굳이 안 휘둘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찍겠고, 그렇죠? 이 시장이 절대 쉽지가 않고 항상 예측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예측을 굳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매매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이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